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 놀이터 배문정 소장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 영상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동기는 부동산 경매 제가 시작한 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나 밴드, 블로그,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것도 다 경매 정보를 부지런하게 제가 게시하고 올려드리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데, 수년간 운영을 해도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통 고객님들이 직접 전화를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을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화하시는 것도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글보다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글로 올리는 이 밴드나 블로그는 실은 이제 준비가 없어도 시작을 하면서 뭐 수정하고 또 게시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말로 하는 것들은 준비가 없으면 너무 미흡하죠. 지금 현재도 되게 미흡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12년 동안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약간 좀 처지거나 또 초심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제가 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은 이 준비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 PPT로 만드는 이런 것들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고, 약 한 영상 공부는 2달 정도 했었고요. 이게 만드는 것도 잘 못했는데, 뭐,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경매 영상을 올릴 건데, 내용들도 좀 설명드리고 또 제 소개도 좀 해드리고, 여튼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대한 준비, 동기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니고, 일단 말 너무 많이 하죠. 제 소개부터 해드리겠는데요. 제 이름은 배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지금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은 경매권만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매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와 함께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문 변호사님, 양민규 변호사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님, 세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 많으세요. 그래서 세무사님, 박창은 세무사님 계시고, 법무사님은 등기하고 뭐 거의 모든 일들을 다 하죠. 김성곤 법무사님 계십니다. 여튼 이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 가는 곳이죠. 일요일 빼고는 거의 매일 가는 곳인데, 남구 보건소 앞에 있고요. 아마 지나가시다가 찾길에 있으니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경매 시작한 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2년 정도 됐고요. 원래 대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네, 여기 울산에 내려온 지는 10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남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경매라고 하면 경매 낙찰 받는 거에 보통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낙찰을 얼마 싸게 받을 것이냐, 뭐 이렇게 얼마에 그 세를 넣을 것이냐, 요거에 이제 치중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컨설팅하는 내용은, 여튼 부동산은 개인하고 좀 많이 맞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격이나, 또 때로는 실입주를 어디로 할 것인지, 평형대나 아이 학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보다 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좀 효율적으로 부동산 돈도 벌고, 예, 또 생활도 편리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컨설팅해서 맞춰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영상을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이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영상은 제가 이제 경매를 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물건을 소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고요. 보통 포커스가 예를 들면 이제 경매 용어가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비슷한 물건들을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중간중간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들 중에 영상을 찍으면서 용어에도 어떤 내용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이해했을 때, 공부했을 때 그 내용처럼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법률 용어를 먼저 풀이를 좀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몰라도 되는 게 경매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동산에 접근을 한다. 내가 관련된 판례를 알아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비슷한 어떤 상황이 생긴다든지, 때로는 지인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매도 중요하지만 일반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도 판례는 조금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 매각 사례는 저희가 이제 낙찰받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만족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례는 조금 작게, 왜냐하면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제가 이 사례는 앞으로 전진해서 물건도 소개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들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례에 조금 치중하게 되면 자꾸 후행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사례는 조금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이제 5억에 적으려 했는데 50억에 적었다든지 그런 어떤 좀 정말 실무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경매 컨설팅은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뭐 법률적으로 조금 궁금한 거,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접목되거나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하시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엄청 뭐 해결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드바이스, 약간의 멘토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개인별 경매 컨설팅.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자본이 얼마 있다. 때로는 내가 집을 언제 살 거다. 전세는 언제 빠진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갈 거다. 라든지 이제 대출 부분이나 명도하는 거나, 차후에 이런 모든 일들을 제가 대행해서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알고서 상담을 하고, 차후에 예를 들어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경매 컨설팅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어땠으면 좋겠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물, 경매는 어떤 거가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경매의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너무 3살짜리도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실제 거래 가격보다 좀 싸게 사고, 그죠? 대출도 좀 많이 받고, 뭐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경매만한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10년 넘게 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저는 경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돈이 작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누구나가 투자할 수 있고 누구나가 집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앞서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자, 경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면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요. 임의경매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은행권이 채권자가 돼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고요. 보통 판결문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해서 이제 채권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 대상물은 토지 건물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토지 건물이 굉장히 많고요. 자, 세 번째 이제 경매의 꽃입니다. 경매의 단점이기도 하죠.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명도인데요. 권리분석은 법적으로 이제 문제 있는, 자, 권리분석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해석하자, 해결하자. 그래서 요즘 개인분들이 권리분석에 대해서 공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권리분석이 실질적으로 경매에 있어서 단점 중에 1이라고 한다면 명도 부분은 9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게 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부동산 인도받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는 실은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셔서 뭐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에 이렇게 경우를 보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도까지가 이제 경매의 단점이긴 하지만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경매 절차예요. 절차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낙찰받아서 인도받는 부분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경매 부동산의 채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경매를 진행되는 것부터 쭉 이제 절차 중에 오른쪽에 이제 초록색에 글 적힌 걸 보시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네, 채무자나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적어놨습니다. 실은 이제 절차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놨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건명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제일 먼저 사건 번호 옆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임의경매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 강제경매로 진행이 된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당, 질권, 유치권, 전세권, 뭐 이 기타 등등 압류권도 있죠. 그 담보 물건이 있죠. 그 물건들이 신청해서 진행이 되는 게 임의경매. 그 다음 강제경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판결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인이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그래, 내가 뭐 언제 갚을게. 근데 못 갚는다는 거죠. 돈이 거짓말하죠.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이 필요해서 상대방한테 빌려줬지만 내가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공증을 해놓는다든지,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 놓는다든지, 이제 차용증 이런 것도 써놓는다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판결문을 받는 건데, 그 판결문을 받을 때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가압류 신청을 많이 하죠. 부동산에 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 불러서 이거 맞냐 안 맞냐 판결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습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압류를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건 혹시 소개할 때가 있으면 요거는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소개나 제 소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궁금한 거 있으신데 막연하게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컨설팅을 하고 싶으면 전화 주시면 돼요. 그건 무상으로 무료로 다 해드리니까. 근데 이제 경매 물건, 내가 이제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할 거다, 어떤 집에 이사를 갈 거다 했는데 물건을 보실 수가 없다. 그러면 네이버에 문정법률 경매 치시면 요것도 나오고 뭐 블로그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문정법률 경매는 전국 그 물건을 다 소개해드려요. 해놓은 그 홈페이지니까 그냥 가입하셔서 무상으로 얼마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나 양산 경주법원에 진행되는 거는 제가 이제 물건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괜찮은 것들은 소개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시는 길은 남구 보건소 주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첫날이긴 하지만 이제 준비 없이 제가 이제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막히기도 하고, 뭐 여튼 뭐 요런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긴 했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발전되는 모습 분명히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 제가 이제 이거를 밴드나 블로그에 올려드릴 텐데, 뭐 유튜브도 일단 제가 한번 시작해 볼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문정법률경매 여기 들어가시면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유선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제가 이제 보건소 앞에 있다 보니까 진짜 줄 서 있는 거 많이 봐요. 이게 진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내시고 개개인 전부 부자 되는 날까지 제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